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전 원격 평생교육원에서 고사성어 지도사 과정 강의를 맡게 된 윤양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보다 품격 있고 풍요로운 언어 생활을 위해서 이 강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강좌는 24강좌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고사성어 지도사 과정이기는 한데 간혹 순수한 한자 성어도 간혹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강좌가 진행되는 동안에 또는 강좌가 끝난 뒤에 언제까지라도 저에게 묻고 싶은 거, 알고 싶은 거, 한자어, 한문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 있으면 저한테 가차없이 또 기탄 없이 연락 주십시오.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적해 주십시오. 기껍게 받겠습니다. 저는 자정 이전에 잠자리에 드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전화도 좋습니다. 뭐든지 좋으니까 연락 주십시오. 모쪼록 이 강좌가 우리에게 즐겁고 재미있고 유익한 강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제1강 결초보은부터 시작할까요? 네, 결초보은. 네. 보자는 갚을보자입니다. 갚을보. 은자는 은혜은 잘 아시는 자죠. 자, 풀을 엮어서 묶다 이런 뜻이죠. 원래는 묶다, 맺다. 풀을 묶어서 풀을 엮어서 은혜를 갚다. 이것은 죽어서도 은혜를 갚다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춘추시대는 BC 770년부터 BC 403년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역사에서는 춘추시대라고 하는데 공자가 지은 춘추라는 역사책에서 그 명칭이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강좌에서 자주 언급될 텐데 전국시대는 싸움이 많았던 시대라 전국시대라고. 전국시대는 BC 403년부터 진시황이 중국 전역을 통일한 BC 221년까지를 약 180년간을 전국시대라고 합니다. 이것은 염두에 두시면 좋겠네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것은 453년으로 잡는 설도 있습니다만은 또 유력한 설득력이 있습니다만은 이 강좌에서는 춘추시대는 이때로부터 403년까지로 이렇게 잡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이 춘추시대에 춘추시대 진나라에 위무자라는 대부가 있었다. 위무자라는 대부가 있었다. 위무자라는 대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병석에 눕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죽음을 예견했던지 자기의 아들 과를 불렀습니다. 자기 아들 과를 나달과자죠. 과리 볼 때 과자네요. 과를 불러서 아들아, 아버지가 죽게 되면은 아버지의 애첩인 저 여자를, 그러니까 아버지의 애첩을 서무라고 하죠. 서무를 순장시키지 말고, 순장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전 세계적으로 있었던 그 좀 좋지 않은 나쁜 묘제였죠. 권세 있는 사람이나 지도적인 위치에 있던 사람이 죽게 되면은 그 아내나 첩이나 신하나 또 노비나 말이나 소나 이런 산 생명들을 죽여서 묻기도 하고 산채로 묻기도 했던 그런 악습이었죠. 그런 묘제를 순장이라고 하죠. 너의 서무를 순장을 시키지 말고 살려서 개가를 시켜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 위무자가 병환이 깊어졌을 때 과를 다시 불러서 안 되겠다. 저 여자도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그러니 순장을 시켜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과 입장에서는 어떤 명령을 따를까 하다가 아버지께서 정신이 혼미해지셨을 때 하신 명령보다는 아무래도 정신이 맑으셨을 때 하신 명령을 따르자 하고 자기의 소모를 살려서 개가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전쟁터에 장수가 돼서 전쟁터에 나가게 됐다. 위과 장군이 가서 진나라의 두회 장군과 맞닥뜨리게 됐다. 두회 장군과 싸우게 됐는데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돼서 자칫하면은 목숨이 달아날 그런 상황에서 이 두회 장군의 말이 풀에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그러자 위과가 간단하게 포위할 수가 있었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자세히 봤더니 풀이 이렇게 엮여져 있더라. 그 엮여진 풀에 두회 장군의 발이 걸려서 넘어진 것이죠. 그날 밤에 위과가 잠자리에 들었는데 어떤 노인이 나타나서 오늘 당신이 싸우는데 내가 가서 그 풀을 엮어드렸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유리하게 해서 살게 했던 것입니다. 나는 저승에 와 있는 당신이 살려준 그 서무의 친정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내 자식을 살려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풀을 엮었던 것입니다. 하고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이 감동적인 고사에서 풀을 엮어서 은혜를 갚는다. 즉 죽어서도 잊지 않고 은혜를 갚는다라고 하는 말이 쓰이게 된 것입니다. 오랜 역사가 있는 말이죠. 언어의 생명력을 실감케 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백골난망이라는 말도 있지만요. 비슷한 말이겠습니다. 세상의 큰 은혜는, 세상의 무엇보다 큰 은혜는 자기 자식의 목숨을 살려준 은혜가 아닐까 싶네요. 자기 자식이나 자기 손자, 자기 자손의 목숨을 살려준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없으리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자녀도 두고 손자도 두고 해보니까 절실하게 느껴지네요. 자기 자신의 목숨보다도. 결초보은 기억하시겠지만 한 번 더 이런 기회에 새기면 좋겠네요. 자, 두 번째는 과유불급이네요. 지나칠 과죠. 지나친 것은 같다. 무엇과 같은가? 미칠급. 어디에 다다르다, 이르다 그거죠. 자, 이게 적정선이다. 운동을 30분 하면 적정하다. 근데 50분 하는 것은 10분 하는 것과 같다. 그런 말이죠.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모자란 것과 같다. 한자에 모자라다는 말은 없습니다. 모자란다는 말은 없고 미치지 못한다는 말은 이제 두 자로 표현을 해야 되네요. 자, 이것은 공자가 한 말인데 공자의 제자 자공이 논어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공자의 제자 자공이 자기 스승 공자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사와 상 중에서 사는 이제 그 편히 부르는 자가 자장이죠. 자장하고 자하하고 둘 중에서 누가 더 현명합니까? 누가 더 어집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자장은 좀 지나치고 자하는 좀 미치지 모자라다. 조금 모자라다. 이렇게 말하니까 자공이 그럼 선생님 자장이 좀 낫다는 말입니까? 좀 더 현명하다는 말씀입니까? 하니까 공자가 하는 말이 과유불급이니라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서
과유불급이 또 오늘날까지 2500년 전 말이 오늘날까지 또 전해지는 것이죠. 네. 그런데 흔히 우리들이 그 소극적으로 이 말을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즉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만 못하다, 이렇게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만 못하다, 이렇게 소극적으로 해석하는데 좀 잘못된 것 아닌가 싶네요. 네. 방송에서도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바로 써야 되겠습니다.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 적당한 것이, 적정한 것이 좋다, 그런 말이겠습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그 위인의 말은 격언이나 속담이나 또는 이렇게 교훈적인 말이 돼가지고 오래오래 전해진다는 것이죠. 이순신 장군께서도 명량해전을 앞두고 이런 말씀을 하셨죠. 필사, 반드시 죽겠다고 하면, 뭐라고 하면, 즉자는 반드시 죽을 각오로 싸우면 그 말이죠. 산다. 필사즉생이라는 말씀을 하셨죠. 반드시 죽겠다고, 이 싸움에서 내가 싸우다,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 죽겠다는 마음으로 싸우면 그 사람은 반드시 산다. 반대로 필생즉사,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독려했던, 그래서 그 명량해전을 승리로 이끄셨던 그런 말씀이라든지 여러 말씀이 또 오늘까지 전해집니다마는 대표적으로 이 말 들 수가 있죠. 이 말씀을. 또 나폴레옹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이런 말이 또 오늘날까지 우리한테 격언으로 전해지지 않습니까? 네. 뭐 시저의 루비콘 강을 건넜다, 이런 말도 그렇겠고요. 여러 말들이 생각이 나네요. 과유불급, 공자가 한 말도 여러 군데에서 성어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 차츰 더 나올 테지요. 이번에는 과하지옥이네요. 과자는 사타구니 과자입니다. 발족자가 있지 않습니까? 과하지옥, 욕자는 욕될 욕, 가랑이 밑을 과하라고요. 가랑이 밑을, 사타구니 밑을 지나가는 치욕이라, 이런 말로서 천하를 호령했던 그 장군이 있죠. 중국에 한신이라는 장군이다. 한신이라는 장군이 있는데 이 BC 206년부터 서기 220년까지를 한나라라고 하죠. 한나라라고요. 한나라인데 이 한나라를 세운 사람이 유방이죠. 한고조라고 하죠. 고조 유방이라고 하죠. 유방. 이 한고조 유방을 도와서 한나라를 창업하는데 세 영웅이 있는데 그 중에 싸움의 영웅이 한신이에요. 장자방, 소하, 그 다음에 한신이 있는데 한신은 싸웠다 하면 이기는 사람이고 장자방은 전략을 잘 구사했던 사람이고 또 소하는 보급을 잘 담당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한신이 싸웠다 하면 이기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큰 천하를 호령하는 대장군, 상장군이 되기 전에 소시적에 저작거리에서 치욕을 당했다. 가랑이 밑을, 불량배의 가랑이 밑을 지나가는 치욕을 당했다 해서 나온 말입니다. 불량배가 너 살고 싶으면 내 가랑이 밑을 지나가 봐. 이렇게 당치하는 명령을 했을 때 한신이 그 가랑이 밑을 지나갔다. 그래서 사람들이 겁쟁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고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장차에 큰 포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큰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눈앞에 치욕을 견딘다, 그런 말입니다. 그거 사나이가 할 짓이 못 된다고 하면서 그 사람하고 싸워서 상처를 입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에 응해줬다가 나중에 힘을 길러서 자기가 크게 됐다고 하는 그런 말로 과하지옥이라는 말을 씁니다. 결국에 이 한신은 제나라 왕도 됐었고 이렇게 한이 건설된 뒤에는 초나라 왕이 되는 것입니다. 초나라 왕이 됐을 때 말하자면 나중에 자기가 이렇게 왕이 됐을 때 그 불량배를 용서해주고 그 벼슬까지 줬다고 하는 그런 고사가 있습니다. 장래에 큰 포부를 지닌 사람은 눈앞에 치욕을 묵묵히 참는다, 웃으며 참는다, 이런 뜻으로 과하지옥이라는 말이 있네요. 자, 이번에는 관포직이네요. 그 유명한 관포직이요. 관중과 포숙의 관포직이요. 관중과 포숙의 우정을 말하죠. 깊디 깊은 우정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중과 포숙의 이 교자는 사귈 교자죠. 사귀다, 사귐 또는 벗이라는 뜻도 있고 우정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관중과 포숙의 우정, 이런 것도 좋겠습니다. 관중은 제나라의 재상까지 명재상까지 지냈던 사람이죠. 관중은 중국 역사상 제갈공명과 더불어 아주 유명한 재상에 꼽히는 그런 사람이죠. 이 관중과 포수가가 어렸을 때부터 한 고향에서 중마고. 그런데 나중에 이 제나라의 제후가 양공이었다. 양공이 세상을 떠나자 양공의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이럴 때 왕의 아들은 왕자라고 하지만 이럴 때 제후의 아들은 공자가 붙어서 공자라고 부르네요. 공자가 2명이 있었는데 큰 아들이 규였고 작은 아들이 소백이었다. 그런데 관중은 규를 보좌하고 있었고 이 포수가는 소백을 보좌하고 있었다 이거죠. 네, 보좌하고 있었는데 이 둘 사이에 왕위 다툼이 일어났다. 그냥 공위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네, 제후의 자리를, 제나라의 임금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 이렇게 싸우게 됐는데 결국에 소백이 규를 제압을 했습니다. 제압을 했는데 그리고 형을 죽여버렸어요. 죽이고 이제는 관중도 꼼짝없이 죽게 됐죠. 죽게 돼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관중은 더구나 이 둘이 다툴 적에 관중이 소백을 죽이려고 활을 쐈는데 이 혁대에 맞아가지고 다행히 소백이 죽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목숨을 노리기까지 했던 그런 원수란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소백은 나중에 이 사람이 나중에 왕위에 공위에 올라서 제나라의 패자가 됐는데, 제나라의 군주가 됐는데, 그 환공이라고 하는 군주가 됐는데, 준추오패라고 하는 그 당시에 강성한 나라 5나라 중에서도 으뜸이 가는 나라의 군주가 됐습니다. 환공이라고 하죠. 환공이 됐는데, 자, 그런데 이렇게 관중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포숙이, 줄여서 포숙이라고 합니다. 줄여서 포숙이 환공에게, 그러니까 소백에게 진언을 합니다. 당신이 나를 쓰시면 이 제나라를 통치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하를 도모하시려는 꿈이 있다면 나 말고 관중을 죽이지 말고 관중을 쓰십시오. 중용하십시오. 이렇게 간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백도 도량이 큰 사람이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이 소백이 관중을 죽이지 않고 대부로 삼고 나중에 재상으로 삼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 관중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내가 젊었을 때 포숙하고 장사를 같이 한 적이 있다. 그런데 내가 자본을 조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내가 많이 가졌다. 포숙은 부자였고 나는 가난했다. 그런데 이익을 많이 가졌는데도 나보고 이기주의자라고 하지 않았다. 포숙이. 그것은 내가 자기보다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또 내가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벼슬살이를 하다가 3번이나 쫓겨났다. 그런데 남들은 나보고 무능하다고 했지만 포숙은 그렇게 무능하다고 하지 않고 아직 때를 못 만났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줬다. 또 전쟁터에서 나는 3번이나 도망을 쳤다. 남들은 나더러 비겁자라고 했지만 포숙은 아니다. 관중에게는 늙으신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도망쳤을 것이다. 이렇게 믿어줬다. 이렇게 알아줬다. 그리고 이 규와 소백의 싸움에서 나는 소백을 소홀과 같이 소홀이라는 사람과 같이 규를 받들었는데 규가 죽고 소홀도 자살을 했다. 그런데 나는 이 자결도 하지 못한 나를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남들은 다들 말했지만 이 포숙만큼은 내가 작은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고 천하의 이름을 날리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나를 믿어줬다. 나를 알아줬다. 그래서 그 유명한 생하자 나를 낳아준 분은 부모님이시고 지하자 나를 알아준 사람은 포자라. 포숙을 높여서 부른 말이 포자죠. 이것은 존칭 또 스승 이런 뜻을 상대방을 높여서 부른 말이죠. 공자일 때는 스승이고요. 공선생님 이런 말이죠. 포자하면 포숙을 높여서 부르는 말이야. 포숙이었다. 나를 알아준 사람은 포숙이다. 이렇게 나중에 말을 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역사상 우정을 표현하는 깊은 우정을 표현하는 대명사격인 말이 되었습니다. 관포지교. 역시 지금으로부터 2500년도 넘는 그런 그때 태어난 말이네요. 자, 관포지교. 여러분도 그런 우정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군자삼락이네요. 군자삼락은 군자는 높은 도덕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우선 정의해 둘까요? 군자라고 하면은 높은 도덕성을 가진 사람, 학덕을 겸비한 사람. 자, 높은 도덕성을 가진 군자에게 3가지의 즐거움이 있다. 역시 유명한 말이죠. 이것은 맹자에서 맹자가 한 말이죠. 맹자가 한 말인데 군자유 삼락. 군자에게 3가지 즐거움이 있는데 왕천하는 불려존원이라. 천하의 왕 노릇하는 것은 거기에 3가지 즐거움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부모 구존하고 부모님께서 2분 다 건강하게 살아계시고, 그리고 형제 유고 무고가 형제간에 특별히 나쁜 일이 없는 거, 형제간에 특별히 나쁜 일이 없는 거, 이것이 첫 번째 즐거움이고, 앙불귀여천이요. 앙불귀여천하고 이것은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는 거. 그리고 부불자거인이라 부부자거인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고개를 숙여서 허리를 숙여서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것. 하늘에 부끄러움이 없고 사람들의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 두 번째 즐거움이요. 득 천하 영재 교육지가 삼나게 하라. 천하의 영재들을 모아서 그들을 가르치는 것이 세 번째 즐거움이다. 여기서 교육이라는 말이 유래했다고도 합니다. 교육이라는 말이 득천하 영재 교육지가 천하의 영재들을 모아서 얻어서 그들을 가르치는 것이 세 번째 즐거움이다. 우리가 유념할 것은 부라든지 천하의 즐거운 일, 군자에게 즐거운 일 세 가지가 재물이라든지 또 권력이라든지 천하의 왕 노릇하는 거라든지 또는 뭐 이성이라든지 무슨 힘이 강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고 부모님이 건강하시고 두 분 다 살아계시고 형제에게 별일 없는 거, 또 하늘과 또 사람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거, 또 영재들을 가르치는 거, 이것이 군자의 즐거움이다. 시사하는 바가 크네요. 출세지향적인 그런 말이라기보다는 군자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이네요. 여기서 볼 때는. 자, 이 강좌의 끝으로 기복염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복염거. 기자는 천리마 기자, 복자는 여러 옷복자죠. 옷복자지만 여기서는 차다 또는 매달다, 멍에를 메우다, 멍에를 매다, 멍에를 메우다, 이런 뜻도 여러 가지 뜻이 있네요. 기복, 염거, 염자, 소금염자, 거자는 술의 거자. 기복염거는 천리마가 소금수레를 끈다, 그런 뜻이에요. 천리마가 소금수레를 끈다, 이 말은 대단한 능력을 가진 훌륭한 능력을 가진 인재가 천한 일을 한다.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을 여기서는 천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말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그 전한 시대에 가의라는 천재학자가 있죠. 천재학자이며 또 높은 벼슬까지 올라갔던 또 문장가이기도 했던 이 가의가 나라를 위해서 고군분투하다가 일찍 쫓겨나서 일찍 죽게 됩니다. 근데 그 가의가 지은 그 글 중에 굴원 부라는 글이 있습니다. 부는 글의 한 형식이죠. 장르야. 문장의 한 종류죠. 조자는 조상한다 이죠. 굴원을 조상하는 글, 굴원을 추모하는 글. 이 글에서 기복염거라는 말을 하게 됐다. 굴원은 초나라 때, 춘추시대 초나라 때 왕에게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옳은 소리를 하고 청렴하게 살았던 사람인데 그 부정부패에 물든 동료 고관들한테 모함을 받아서 귀양을 가서 결국에는 명나수라는 강에 뛰어들어서 자살을 했던 그 비운의 문장가요 벼슬아치였습니다. 근데 이 굴원이 그렇게 삶을 마친 것을 애도하면서 자기의 처지와 같이 빗대서 그 조굴원부라는 글을 지었는데 그 글의 내용 속에 지친 소가 멍에를 메우고 지친 소에게 멍에를 씌우고 또 절름발이 나귀를 그 곁을 따르게 하는구나. 즉 중요한 자리에 그렇게 못난 사람들이 일을 하는구나,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천리마가
두 귀를 늘어뜨리고 뙤약볕에 소금 수레를 끄는구나. 예,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 늘어뜨리다 이거죠. 들이울 수, 기수양이 천리마가 두 귀를 늘어뜨리고, 이것은 의미가 없이 쓰여진 어조사네요. 늘어뜨리고, 복염거, 여기다 복염거, 이렇게 말이 이어집니다. 소금 수레를 끌고 있구나. 이것은 정말 구론이라는 나라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기둥 이상의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그런 큰 능력을 가진 인재를, 이 석갈의 인재가 석갈의 역할도 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쓰이고 있구나. 이러면서 귀양 가서 죽은 구론을 애도하는 그 조구론부를 졌는데 그 속에 있는 말이라. 가의가 지은 그 글 속에서 이것은 능력이 대단한 인재가 하찮은 일을 하고 있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곁들여서 설명하지 않을 수 없는 말은 백락일고라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백락일고, 일고자는 돌아볼 고자죠. 이 주나라 시대요. 때는 주나라는 BC 1100년도부터 BC 256년까지 이어졌던 그런 나라죠. 근데 이 주나라 시대에 백락이라고 하는 말 감정가가 있었어. 하찮은 말이라도 보고 이 백락이 이 말 괜찮은데 이렇게 말을 하면 그 말값이 10배를 뛰었다고 그래요. 말 감정가였던 백락이 있었는데 이 백락일고라는 말은 백락이 어느 날 언덕길을 내려오는데 그 뙤약볕에 땀을 흘리면서 발을 제대로 못 쓰면서 그 천리마가 소금 수레를 끌고 올라오더라.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했다고 하는 그런 고사도 있습니다. 이 백락일고라는 말은 아무리 뛰어난 인재라고 하더라도 그 인재를 발굴해서 발탁해서 쓰는 그런 도량 있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즉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그 인재도 묻히고 만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백락일고는. 그래서 그 당나라의 유명한 문장가요, 북경 시장까지 지냈던, 높은 벼슬까지 했던 한유는, 당송 팔대가 중에 한 분이죠. 한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백락은 만나기가 어렵다. 천리마는 여기저기 많이 있지만은 그 천리마를 발탁해서 쓰는 백락은 적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인재가 많이 있지만 인재를 발탁해서 쓰는 눈을 가진 그런 도량 있는 사람이 적다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백락일고 아무리 대단한 인재라고 하더라도 그 알아서 발탁해주는 그 사람을 알아보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그 인재도 초야에 묻힐 수가 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이고, 기복염거는 천리마가 소금 수레를 끈다는 뜻으로서 이것은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하찮은 일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할 때 기복염거라는 말을 씁니다. 곁들여서 아까 가의라는 사람, 조구론부라는 사람, 또 구론이라는 사람, 여기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은 연구를 하면 좋겠네요. 여기에 관련된, 고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역사나 사건이나 인물들에 대해서 또 더 아시고 싶은 거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은 그런 것들도 전화 주시고요. 같이 토론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감히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것은, 가르친다고 하면 또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제가 시간 투자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교학, 상장, 어디 학교 같은데, 도서관 같은데, 또는 여러 교육기관에 많이 있는 말이죠.
가르치고 배우면서 서로 성장한다.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이나 함께 성장한다. 잘할 장자, 잘할 장자. 해서 여러분이 아시는 건 저한테 알려주시고 제가 하는 건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이러면서 이 강좌가 진행되고 또 오래오래 그런 우정도 지속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첫 번째 강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강좌에서 여러분 뵙기를 청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